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략한 육사 짱새입니다. 이번 시간 배울 내용은 조선시대 후기에 농민층, 부농층의 성장과 그 다음에 향촌 질서 변화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틀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보시면 옛날부터 양반을 오래했다고 해서 구향이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부농층이 신분을 사들이죠. 그래서 신분이 상승한 새로운 양반이 신양이다. 자, 그럴 경우에는, 오래된 양반이, 예전까지 뭡니까? 이게 상민이었잖아. 양반 어르신 하는 애가, 내가 양반이 됐어. 라고 할 때, 둘이 사이가 좋을 리가 없어요. 자, 그래서 구향과 신양이 뭡니까? 향촌 사회에서 대립을 합니다. 대립을 해서 발생하는 게 시골에서 싸움 났다고 해서 향전, 실제로 죽이는 싸움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방의 향촌의 자치 기구가 유향소라는 게 있죠. 그 유향소의 주도권을 놓고 싸우는 게 향전이에요. 자, 그래서 요것이 발생하니까 어쨌든 양반이라는 이 카테고리 안에서 구향과 신향이 분열했죠. 분열하는 상황에서 뭡니까? 수령의 경우에는 그 분열을 이용하는 거죠. 예전의 경우에는 똘똘 뭉쳐서 수령을 견제한다거나 이럴 수가 있었는데 이게 분열해서 뭡니까? 수령이 조종하는 거예요. 대체로 신양층과 결탁해서 억누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선시대 후기 향촌 구조의 가장 중요한 변화 양상은 양반층이 구향과 신양으로 대립한다. 이 상황에서 뭡니까? 수령과 그 다음에 수령은 임기가 있어요. 근데 임기가 없는 게 아전이죠. 아전의 영향력이 상승합니다. 자, 그래서 수령과 아전이 탐과 놀이일 때 이걸 견제할 장치가 없어져요. 자, 이것이 나중에 19세기 때 삼정의 문란이 심해지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가장 중요한 흐름, 뼈대고요. 요 뼈대 골격을 기준으로 해서 뭡니까? 이번 단원을 잘 보시면 돼요. 문제도 대부분 여기서 나옵니다. 자, 그럼 보시면 우선 양반층입니다. 자, 농촌 사회가 분화되고 신분제가 붕괴합니다. 붕괴하면서 양반 계층의 구성도 복잡하게 바뀝니다. 그래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서울의 권세 있는 양반, 그 다음에 몰락 양반, 이 스펙트럼이 다양해집니다. 따라서 사족, 양반 중심의 향촌 질서가 바뀌죠. 자, 양반들의 권위 하락 요인이 있습니다. 자, 부농층 등장해서 평민과 천민 가운데 재산을 모아서 해서 신분을 상승시키는 거예요. 자, 이 요호부민이 부농층입니다. 전통 용어고요. 그래서 부농층의 이 명칭이 요호부민이다. 그래서 이렇게 불렸어요. 등장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이 요호부민, 이 부농층이 성장해서 양반을 또 사들이고, 자, 그다음에 기존의 양반 중에서 일부는 몰락하죠. 자, 양반 가운데는 토지를 잃고 몰락해서 본인이 전후 소장농이 되거나 심한 경우에는 임노동자가 됩니다. 자, 이런 경우가 발생해요. 그래서 뭡니까? 무슨 공자왈, 맹자왈 해서 뭡니까? 학처럼 책만 읽는 게 아니네? 자, 평민처럼 뭡니까? 걸음지게, 똥지게를 메고 와서 농사를 짓는 거죠. 그래서 양반층의 권위가 떨어집니다. 자, 이에 따라 향촌사회 내부에서 양반들이 지었던 권위가 약해집니다. 자, 이 상황에서 뭡니까? 양반들이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에요. 양반들도 뭡니까? 자신들의 권위가 떨어지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위를 확보하기 노력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족보를 만들었다. 양반을 자처한 이들은 족보를 만들어서 가족 집단 전체가 양반 가문 행세에서 상민과 통혼하지 않습니다. 자, 우린 양반이니까 뼈대 있는 가문이니까 하층민과는 결혼하지 않아. 이런 거예요. 자, 청금록과 향안이다. 자, 양반의 명단인 청금록입니다. 청금록은 이 지방 향교라든가 이런데 유생 명단이죠. 자, 그다음에 향안은 유향소에 들어가는 양반들이에요. 이 명단입니다. 그래서 청금록과 향안의 이름이 올라와 있으면 양반인 거예요. 신분을 확인시켜주는 증거 서류, 향약 등 자치기구의 주도권을 장악을 위해서 중요시됩니다. 자, 동양입니다. 양반들은 9년 단위로 하여 농민을 지배하기 어렵게 되자 거주지, 자기 동네를 중심으로 촌락단위의 동약을 시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규칙을 만들어 놓고 따르라고 시키는 거죠. 자, 서원과 사우입니다. 자, 족적 결합을 강화함으로 자기들의 지위를 지켜나가고자 했기 때문에 전국에 동족말해서 특히 조선시대 후기에는 부계가 강하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아빠의 성씨, 아버지 성씨의 마을. 그래서 예를 들자면 아버지가 김씨다 그럴 경우 뭡니까?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할아버지 다 김씨고 나도 김씨죠. 그래서 동족, 동성마을이 만들어져요. 자, 문중을 중심으로 서원. 자, 우리 가문은 서원을 세웠어, 뼈대에 있어. 그다음 뭡니까? 사우, 제사 지내는 곳이죠. 이게 세워집니다.
청금록 읽어보시고요. 자, 분홍층이 대두입니다. 그래서 분홍층, 조선시대 후기의 경제구조 변화입니다. 그래서 상품경제가 발달하고요. 향촌사회에서 종래까지 영향력을 행사했던 양반 대신에 새로운 분홍층이 등장했다. 자, 근데 이들은 뭡니까? 경제적인 부를 갖추었지만 아직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이 없었어요. 따라서 정부랑 연계합니다. 자,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분홍층의 욕구는 재정위기를 타개하고자 했던 정부의 이해와 일치했기 때문에 정부도 이들을 적극 활용하고자 했고요. 그래서 신분 상승을 합법화시킵니다. 정부는 납속이나 향직의 매매를 통하여 유향소의 간부들의 매매를 통해서 이들 분홍층에게 신분을 상승시킬 수 있는 합법적인 길을 열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부랑 신양층이 손을 잡고 뭡니까? 결속하는 거예요. 향임선출 읽어보시고요. 예전에 좀 난이도가 높았던 문제 나왔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7급 시험에 나왔던 문제, 요런 게 있었습니다. 자, 결과는 분홍층의 영향력 강화입니다. 분홍층은 종래 양반, 사족, 그러니까 기존의 양반이 담당하던 정부의 부세제도, 세금제도 운영에 적극 참여했다. 자, 향임직, 유향소의 간부에 진출하지 못한 곳에서도 수령이나 기존 향촌 세력과 타협하여 상당한 지위를 확보하여 합니다. 그런데 향촌집에 참여하지 못한 분홍층도 여전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분홍층이 이렇게 된 건 아니라는 거 우선 알아두시고요. 자, 향촌 지배 방식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분홍층 도전이다. 자, 조선 후기 향촌 사회에서는 전통적으로 향촌 사회를 지배했던 사족들이 새로운 세력으로 성장한 분홍층의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구향이 신향의 도전을 받게 되었고요. 자, 관권의 강화입니다. 자, 분홍층은 관권과 결탁해서 지방관과 결탁해서 성장의 기반을 굳건히 하면서 향한 양반의 이름을 올리는 거예요. 향회, 유향소를 장악하고자 합니다. 자, 이로 인하여 조선시대 후기 향촌사회는 관권이 강화되고 아울러 관권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던 향세력이 강화되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지방에 자치기구가 있습니다. 자치기구가, 자, 유향소가 이렇게 있는데, 예전엔 유향소에서 양반들이 모여서 똘똘 뭉쳤는데, 이게 분열된 거죠. 유향소가 쪼개져요. 그래서 구향과 신향이 대립합니다. 자, 이게 향전이고요. 자, 그래서 뭡니까? 지방관이 왔어요. 그래서 이걸 분열을 이용하는 거지. 대체로 신향층과 결탁하다가, 신향층과 지방관이 손을 잡고 구향을 억누르다가, 신향층이 또 기어오르면, 구향 쪽에 손을 또 들어주죠. 신향도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열을 이용하는 거예요. 지방관의 권한이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관 밑에 향리 세력이 강화돼요. 자, 그래서 결과는, 자, 향리의 실질적 지배 강화입니다. 사족의 향촌 자치를 인정하는 바탕에서, 자, 양반을 통해 향촌을 지배하는 방식이 향리 중심 지배 체제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겁니다. 농민 수탈이 심화됩니다. 18세기 후반 이래 향리 세력 성장은 농민에 대한 수탈을 강화했고요. 그 다음에 농민에 대한 수탈은 토지를 중심으로 향촌 정책이 집중되고 또 공동납제. 자, 피총제죠.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한 마을을 묶어서 세금을 다 더해서 한꺼번에 내라가 공동납제지. 자, 이런 걸 뭡니까? 자, 아전들이 세금 넣는 걸 주도를 합니다. 가중됐다. 자, 향촌 사회 질서를 크게 동요시키다 되어 있습니다. 자, 조선 후기의 향촌사회 보시면 이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지문이에요. 지방의 향전은 금지한다. 향전 나오면 조선시대 후기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요렇게 해서 뭡니까? 자, 향입니다. 향임. 좋다요. 향임을 임명할 때는 한쪽 사람을 치우치지 않게 쓰게 하는 게 좋다. 이런 말이 나와 있을 정도로 후기 때 향전이 심했다. 자, 향회, 유향소의 총회조. 기능이 축소됩니다. 종래 제지사족, 지방의 양반입니다. 양반의 이득을 대변했던 향회는 주로 수령이 세금을 부과할 때 의견을 물어보는 자문기구. 자, 우리가 세금을 거두려고 하는데, 자, 반대하는 사람 없지? 네, 이런 거예요. 이런 겁니다. 세금을 부과할 때 뭡니까? 의견을 들을 때 수령에게 반대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래서 19세기 때 세도정치 때 삼정이 문란해지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자, 양반 세력이 약합니다. 수령 중심의 국가 권력이 향촌사회에 깊숙이 침투하면서 제지사족이 지배하던 영역을 장악해 갔다. 해서 향전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자, 기존의 사족 세력에 대한 새로운 신양의 도전 이겁니다. 자, 수령권과 연계돼서 전개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내용 읽어보시고요. 여기 앞에 얘기했던 요 내용이죠. 요 내용입니다. 요 내용이 핵심적인 키워드다. 흐름을 파악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농민층이 변합니다. 농민층이 분화됐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후기에
자, 생산력이 증대되고 상품화폐 경제가 발전하면서 농민층이 분화합니다. 자, 양난 이후 조선 사회에서는 기존의 사회 체제가 동요하면서 흔들리면서 새로운 사회 질서가 모색되었다. 이 당시 주목되는 피지배층으로 그들 대다수는 농민입니다. 자, 조선 후기 농민층 구성은 중소지주층에서 대체로 분홍입니다. 자기가 소유한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줘 소작지로 경영하던 몰락한 양반이나 중인보다 윤택한 생활을 합니다. 자, 그래서 농민층인데 농민이 지주예요. 그 다음에 자영농, 소작농, 대다수의 농민은 작은 규모의 자영농이거나 다른 사람의 땅을 빌려 경작하는 소작농이었다. 자, 농민층 사회적 현실입니다. 자, 국가는 노민에 대해서 조세와 부역 등 자유민이죠. 세금을 내야 돼요. 여러 가지 의미를 부과했고요. 자, 농민 통제입니다. 통치의 편의를 위해서 호패법으로 이들의 이동을 억제했기 때문에 토지에 묶인 농민들은 대대로 한 곳에 정착하면서 어렵게 자급자족 생활했다. 많은 농민은 이렇게 생활했다는 얘기고요. 자, 농민 생활 악화입니다. 자, 양난 이후 국가재정 파탄과 관리 등의 기강해입니다. 수치, 세금의 증가는 농민 생활의 생활을 악화시켜요. 어렵게 했고요. 자, 국가의 대역이다. 자, 사회 혼란을 타개하기 위해서 대동법과 규제법을 시행하는 등의 노력이 있었으나 실제로 효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그래서 이게 경제 파트에 공부했는데 시행했을 때에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조선시대 후기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나중에 세도 정치 때는 막당이 되기 때문에 성과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장기적 실패이다. 자, 농민의 불만 구조. 이게 농민들의 불만은 더욱 심화되었다. 자, 농민층의 분화입니다. 자, 농업 생산력 발달에 따른 상품화폐 경제의 확대는 농촌 경제 생활에 영향을 미쳤고요. 자, 농민들 노력합니다. 조선시대 후기에 이르러 시련이 거듭된 속에서 일부 농민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삶을 개척해 갑니다. 자, 분화 양상 보시면, 자, 농업 경영을 통해서 뭡니까? 이 농민층이 어떻게 돼요? 옛날에 농민층이 비슷비슷하게 살았는데, 이게 분홍, 부자와, 그 다음에 자영농, 소작농, 임노동자, 그 다음에 거지, 이렇게 해서 스펙트럼이 다양하게 쪼개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상공업으로 생업을 영위하기도 하고, 도시나 광산의 임노동자가 되기도 했다. 분화가 넓어집니다. 자, 지주와 임노동자, 자, 양반 지주. 조선시대 후기에도 지주의 대부분 당연히 양반입니다. 권력 있는 양반이 대규모 대농장을 보유하고 있어요. 자, 상품화폐 경제 발달과 양반 지주 이윤 추구가 경제적 욕구를 자극해서 자, 광작 넓게 농사를 짓는 대지주가 많이 등장했어요. 자, 서민의 지주와 자, 경제 관계가 발달하자 일반 서민들 중에서는 적긴 하지만 지주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자, 부의 축적. 그들은 스스로 농업에 종사하면서 농지 확대, 영농 방법 개선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했고요. 자, 신분 상승 노력이다. 자, 부를 축적한 새로운 지주층 중에서는 재력을 바탕으로 자, 공명첩을 사거나 족보를 위조하여 신분을 상승시킵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은 이거예요. 자, 농민층이 신분을 상승시킨 목적이 뭐냐? 첫 번째는 군역의 면제예요. 자, 양반이 되면 자신은 물론 후손까지 군역을 면할 수 있다. 해서 뭡니까? 대대손손 군포를 내는 것보다 목돈 주고 한꺼번에 양반을 사는 게 낫다는 거예요. 자, 다음에 지배층 수탈을 피해. 자, 양반 지배층 같은 신분이 되기 때문에 수탈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활동의 편의보장. 자, 부를 축적하기 위한 경제활동에서 각종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뭐 저수지에 물을 끌어올 때 옵니까? 좀 더 양반 쪽에 유리하게 물을 댄다거나 이런 게 있어요. 이런 편의를 보장받을 수 있고요. 향촌에서 영향력 강화입니다. 더 나아가 향촌 사회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키워나가고자 했다. 되어 있습니다. 자, 분홍층 성장. 자, 매향입니다. 양반을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어떤 거야? 유향소의 임원을 사거나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돈을 받고 향임에 임명하는가 하면 자, 사례비를 받고 향안이나 자, 교환, 향교의 학생 명단에 올려줍니다. 이게 정조실록에 나와 있죠.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농민층이 신향이 되었다. 자, 임노동자입니다. 대다수 농민의 생활이다. 일부 농민층이 분홍층으로 성장하는 반면에 다수의 농민은 오히려 토지에 밀려나 임노동자가 되기도 했다. 자, 그래서 임노동자입니다. 자, 국가나 관청에서 고용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조선시대 초기 국가에서 필요한 노동력은 공짜로 세금처럼 부역동원하죠. 자, 부역동원으로 충당되었다. 자, 그러다가 뭡니까? 16세기 때 뭡니까? 부역제가 동요합니다. 자, 농민을 동원하기 어려워져요. 자, 와서 일해라 할 때 싫어요 하는 경우가 늘어요. 자, 그래서 후기 17, 18세기 국가에서 필요한 노동력마저 동원이 어려워지면서 점차 임노동자를 고용합니다. 자, 궁궐이나 관청에서 주관하는 성쌓기나 도로공사에 동원되는 인부들도 노임을 두고 부립니다. 자, 그래서 뭐 수원성 같은 경우도 이렇게 노동자를 고용해서 만든 거예요.
자, 양반들도 고용합니다. 양반 지층이 필요로 하는 노동력마저 동원이 어려워지면서 점차 임노동자를 고용했고요. 자, 분홍층도 고용합니다. 분홍층도 가족의 노동력만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어서 임노동자를 고용하는 경우가 흔하였다 해서 이걸 주경합니다. 농촌에서는 1년 단위로 임금을 받는 푼팔이 노동력, 이걸 뭐란다? 명칭이 고공입니다. 고공. 이게 노비는 아니에요. 평민층인데 세경받고 일하는 노동자예요. 자, 그래서 뭡니까? 경제적으로 뭡니까? 노비랑 다를 바 없는 신분이지만 신분상으로 양인이고요. 그 다음 뭡니까? 이게 머슴이에요. 그러니까 양반집 머슴인데 노비는 아니에요. 농민 중에서 뭡니까? 임노동자를 이제 머슴이라 합니다. 자, 분홍층의 대두와 임노동자 출연의 의미에서 분홍은 신분을 상승시키고 그 다음 뭡니까? 몰락한 농민들 중에서 뭐 일부는 머슴이 되죠. 자, 그래서 분홍층의 태도와 임노동자의 출현은 이 시기 농민층이 분화되었다. 이 앞에 있던 겁니다. 그럼 시험에 많이 묻는 건 뭐야? 분화가 왜 됐냐? 자, 광작을 했고요. 자, 이양법이 일반화됐고요. 상품 경제가 발달했기 때문이죠.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 뭡니까? 시험 문제에 많이 묻는다라는 거. 자,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보셔야 되겠죠? 자, 문제를 풀어보시면 이런 문제가 여러분 최근에 많이 나왔습니다. 이 단원이 조선시대 후기를 시험 문제 낼 때 예전에 뭡니까? 무슨 뭐 비변사 뭐 어마어마한 걸 내다가 향촌 구조를 시험 문제 많이 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이 많이 기출 문제집을 보시면 이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된 배경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래서 이게 가장 스탠다드한 문제예요. 자, 향회라는 것은 사민의 공문에 따른 것이 아니고 수령의 손안에 놀아나는 좌수와 별각, 그러니까 유향수의 임원이에요. 자, 향회에선 관의 비용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돈을 거두고 법을 만드니 일의 원통함이 이보다 심한 것이 없다. 이런 겁니다. 이게 수령의 권한이 강화됐죠. 이 조선시대 후기에 향촌사회, 이 향회입니다. 자, 보시면, 자, 옳지 않은 것. 자, 사족의 향촌 지배력. 기존의 양반의 지배력이 약화되었다. 맞고요. 자, 다음에 3번 볼게요. 자, 향회는 수령의 부대 자문기구. 해서 수령이 세금 벌을 때 반대하는 사람 없지? 그래. 이런 거예요. 자, 양반 사족과 분홍층이 향촌 주도권 다툼을 벌였다. 해서 구향과 신향이 싸웠다. 해서 1번, 3번, 4번 조선시대 후기의 향촌 구조 맞아요. 근데 수령과 향리의 영향력이 강해졌죠. 이걸 시험 문제 많이 냅니다. 자, 구향과 신향이 싸워서 수령의 권한이 강화되었다. 이게 가장 스탠다드한 유형의 문제다. 자, 요 문제를 풀이하시면 뭐 어지간한 문제는 대부분 풀이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슷한 문제가 계속 나왔어요. 자, 다음과 같은 시기의 시대 상황을 바르게 설명한 것. 자, 지방 고을의 향전은 마땅히 금지한다. 이게 나와 있죠. 앞에 우리가 봤던 그런 지문입니다. 자, 그래서 바르게 설명한 것. 여기서 뭡니까? 옳은 걸 고르라는 거죠. 자, 조정에서는 향리를 없애려 했다. 이건 아닙니다. 향리를 없앨 수 없고요. 향리의 권한이 강화되었다. 자, 농민들은 향회에서 점점 배제되어 왔다. 자, 향회, 양반들이 들어가는 건데요. 그래서 농민들이, 분홍들이 신분을 상승시켜서 향회에 들어갔죠. 이 신향입니다. 자, 다음 향임집. 자, 유향소의 간부예요. 그래서 요호부민이 분홍이라고 우리가 앞에 공부했습니다. 이 역사 용어입니다. 분홍. 예, 매매되기도 했다. 이게 맞아요. 그래서 분홍층이 신분을 사들이고 향임이 돼서 뭡니까? 유향소에서 영향력을 확대했다. 자, 수령의 향촌 지배력이 강화됐죠. 그래서 향리 없애려 하는 거 아니고요. 향회에서 점점 배제되어 가는 게 아니고 분홍층이 여기 들어갔죠. 자, 수령의 향촌 지배력이 약화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옳은 걸 설명한 건 3번이 답이에요. 자, 이게 가장 스탠다드한 문제이다. 앞에 있는 문제랑 이 문제 잘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뭐 한능검 시험이거나 또는 공무원 시험 대비하실 때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자, 사회 변혁 움직임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